서울대 한국어 OB. 이 오디오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개발하고 주식회사 투판지에서 출판한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오디오 프로그램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복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종이신문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그런 의견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1980년경에 한 신문사 사장도 종이신문이 10년 안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인터넷 신문이 차지할 거라고 했지요. 그렇지만 지금도 종이신문은 중요한 대중매체 중에 하나예요. 인터넷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이신문의 비중이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이신문은 인터넷 신문과는 차별화된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이 줄 수 없는 것을 종이신문은 제공해 줍니다.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것이 없어도 지하철이나 커피숍에서 읽을 수가 있지요.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줄이면서 값이 저렴한 제빵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건강을 고려한 웰빙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2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한식품, 서울제과, 한강식품 등 주요 제빵업체들의 판매량이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우리만큼 증가했다. 대한식품은 올 상반기 매출이 1,0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울제과는 올 1분기에 7년 만에 흑자가 났으며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7% 증가한 36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제빵 부문은 17%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강식품은 올 상반기 매출액이 6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늘어났다. 건강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웰빙 제품들도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5월에 시장에 선보인 쌀 식빵, 검은 콩 식빵, 호두 단팥빵 등 3개 품목은 시장에 나온 지 2달 만에 모두 8억 원어치가 팔려나갔다. 제과 부문에서도 건강을 고려한 제품이 인기를 모으면서 요구르트 케이크, 두부 과자 등이 꾸준히 팔리고 있다. 이와 같은 매출 증가를 계기로 제빵업체들은 앞으로 콩식빵, 유기농 잼 샌드위치 등 다양한 웰빙 신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선배님, 40년 넘는 기자 생활 중에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아무래도 수습기자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 그땐 처음 기자가 돼서 모든 일에 의욕이 앞설 때였거든. 그래서 기사를 쓸 때도 잘 쓰겠다는 생각으로 3장이면 될 내용을 10몇 장 쓴 적도 있어. 그때 편집장님이 이게 기사야 소설이야 하고 화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기사는 원래 자세히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독자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전달하는 게 좋지. 기사를 쓸 때 특히 어떤 점을 고려해야 돼요? 기사를 좀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이나 원칙이 있을까요? 기사의 원칙이니 기본이니 하는 것을 그리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 기사는 독자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전달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육하 원칙 알지? 이 원칙만 충족시키면 다른 문제는 없어. 육하 원칙을 지킨다. 이런 말은 늘 들어오던 건데요. 알고는 있지만 막상 기사를 쓸 때 놓치기 쉬운 게 이 육하 원칙이지. 아마 내가 처음 사건 취재를 했을 때였을 거야. 다녀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받던 선배가 그런데 왜 그랬대? 하고 묻지 않겠어. 그때 아차 싶었지.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하고 반문하면서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날 이후로는 수첩에 육하 원칙을 꼭 적어놓고 취재를 했어.
지연 씨, 영화 같이 볼래요? 여름이니까 공포 영화 볼까요? 저는 무서운 영화는 질색이에요. 코미디나 액션 영화 보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코미디 영화가 하나 개봉됐는데 그건 어때요? 코미디 전문 배우들이 주연과 조연으로 나오고 감독도 코미디 영화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즘 그 영화 보는 관객이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 좋아요. 요즘 너무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아서 영화 보면서 편하게 웃고 싶어요. 그럼 그걸 보기로 하고 몇 시 걸 볼까요? 방학이고 시간이 많으니까 조조를 보면 어때요? 아침 일찍 보면 조조 할인이 있어서 싸게 볼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창밖으로 소나기처럼 억센 비가 내리고 있다. 접힌 우산 하나를 들고 지혜 옆으로 다가오는 점원. 지혜야, 이게 뭔 줄 아니? 우산? 아주 특별한 우산이야. 피, 다 똑같지 뭐. 왜 특별하냐 하면 이거 상민이가 나한테 준 거니까. 그 앤 내가 좋아하는 걸 아나 봐. 그럼 매일 넋을 잃고 해 보는데 모르려고? 이거 네가 상민이 갖다 줘. 언니가 직접 갖다 줘. 난 거기 안 가. 수경이하고 싸웠니? 고개를 가로젓는 지혜. 그저께 비가 갑자기 온 날 있지? 상민이가 여기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거든? 그런데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베란간 돌아보더니 날 보고 누나 우산 가져왔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잖아도 안 가져와서 걱정이다 그랬더니 우산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 누나 가져 그러는 거야. 지혜의 눈이 점점 커진다. 거기에 맞춰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고 자기는 비를 맞겠다는 거야. 그러더니 빗속을 막 뛰어가는 거 있지? 말을 듣는 지혜. 서서히 기쁨에 사로잡힌다. 지혜 창밖을 보자 그저께 비를 피해 벤치로 달려가던 그 장소가 훤히 보인다. 그때의 지혜처럼 누군가가 비를 피해 달려가고 있다. 상민이 지금처럼 자신을 보고 있던 것이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지혜.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한다. 근데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상민이가 우산이 없어서 비 맞을지도 모르잖아. 이거 정말 특별한 우산이네. 언니, 내가 갖다 줄게. 우산을 받는 지혜. 나가려다가 눈물을 흘리지만 밝은 표정으로 점원을 바라본다. 마구 벅차오르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며 언니, 우산 가져왔어? 가져왔지, 오늘은. 그래? 그래도 내 거 가져. 자기 우산을 상민이 했던 것처럼 기대어 놓고 상민의 우산을 펴는 지혜. 고개를 가로젓더니 다시 우산을 접고 비를 맞는다. 눈을 감고 고개를 들어 비를 받아들이는 지혜. 상민의 우산을 들고 비를 맞으며 교내 극장을 향해 달려나간다. 쟤들이 미쳤나? 지혜는 나무 아래 벤치로 뛰어들어와 옷을 털고 비가 오는 것을 한동안 바라본다. 멀리서 상민이 비를 피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지혜는 당황하여 고개를 돌려 외면한다. 그렇지만 지혜는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낀다. 지혜는 벤치 쪽으로 달려와서 지혜 앞에 서는 상민을 못 본 척하고 다른 곳을 보고 있다. 지혜니? 지혜가 그제야 돌아본다. 어머, 안녕하세요. 상민이가 웃자 어색해진 지혜는 뒤로 돌아서며 빗속으로 나가려 한다. 어디로 가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지혜가 멈칫 선다. 도서관에요. 그렇게 멀리? 안 멀어요. 저기 건물마다 처마 밑에서 쉬었다 가면 돼요. 그럼 내가 모셔다 드려야지. 내 우산으로. 상민은 윗옷을 벗어 우산처럼 든다. 저기 보이는 건물을 원두막이라고 생각하고 뛰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두 사람은 상민의 윗옷을 우산처럼 쓰고 앞에 보이는 건물로 달려간다.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두 사람은 건물 처마 밑으로 들어간다. 빗줄기를 바라보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두 사람이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마주보고 웃는다. 그때 지혜는 다시 어색함을 느낀다. 정말 고마웠어요. 옷이 젖어서 어쩌죠? 어차피 젖었을 텐데 뭘. 저 그럼 들어갈게요. 고마웠어요. 그래, 나중에 또 보자. 네. 지혜가 혼잣말을 한다. 다신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도서관이 왜 이렇게 가까운 거지? 집안 구석구석 비누때, 물때, 찌든때, 묵은때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 나왔어요. 김치냉장고 전용 냄새 먹는 코끼리. 에휴, 모두 광고. 신문이나 보자. 어휴, 무슨 광고 전단지가 이렇게 많아? 어제 수미가 이메일 보낸다고 했는데. 아, 진짜 뭐야. 전부 다 광고 메일. 진짜 지겹다, 지겨워. 온 세상이 광고로 뒤덮였군. 우리 소비자는 광고 때문에 필요하지도 않은 제품을 사게 됩니다. 사람들은 광고 때문에 꼭 필요하지도 않고 사고 싶지도 않은 물건을 사게 되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쓸모없는 물건을 산 적이 있습니까? 그 어떤 광고도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것을 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광고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결국 스스로 결정합니다.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제품의 가격까지 인상됩니다. 광고에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광고 때문에 물건값이 더 비싸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광고가 오히려 제품의 가격을 내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후반 전자계산기는 광고 덕분에 시장에서 대량으로 팔리게 되었고 결국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광고 효과로 물건이 많이 팔려 제품 가격이 내려가면 결국 그 혜택은 소비자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광고는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 질 나쁜 상품도 사게 만듭니다. 나쁜 상품까지 멋지고 화려한 광고로 번지르르하게 포장해 사람들 눈을 속이겠거니 하고 흔히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런 광고를 본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멋진 광고도 어떤 상품을 한번 써보도록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2번, 3번 사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광고가 나쁜 제품을 좋은 제품으로 보이게 한다고 해서 물건이 잘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광고는 돈의 낭비입니다. 광고에 쓰는 돈을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낫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광고 덕에 소비자들은 제품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제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광고를 해야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고 잘 팔려야만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그래야 제품 가격도 낮추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습니다. 결국 광고는 국가 경제에까지 도움을 줍니다.
광고는 우리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광고, 선택의 자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 햄버거는 광고 사진이랑 이렇게 다르냐? 광고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건 그렇지가 않아. 사람들이 다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문제라고. 단순히 보기 좋게 광고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는 수준이잖아. 넌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안 되겠어. 인터넷에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려야겠어. 그렇게 하면 그 회사가 개선을 할까?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야. 너 델리 햄버거 먹어봤니? 햄버거가 광고 사진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서 기가 막히더라. 그러게 말이야. 광고 사진에는 야채도 싱싱하고 고기도 크고 맛있어 보이던데 실제로는 야채는 시들시들하고 고기는 종이처럼 얇고 그래도 뭐 어떡해. 광고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건 그렇지가 않아. 사람들이 다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문제라고. 이건 허위 과장 광고야. 단순히 보기 좋게 광고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고 있잖아. 넌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안 되겠어. 인터넷에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려야겠어. 광고 사진과 실제 햄버거 사진도 함께 올리고 요구사항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정리해서 올려야겠어. 요구사항? 응. 예를 들면 광고를 낼 때 사진과 실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는 말보다는 햄버거에 들어가는 야채나 고기의 실제 양을 숫자로 써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야. 소비자들이 숫자만으로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매장에 실제 햄버거를 전시해서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거 괜찮네. 인터넷 서명운동도 벌여야겠어. 델리 햄버거의 허위 과장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서명을 네티즌들한테서 받는 거지. 그리고 소비자원에도 상담을 해봐야겠어. 어휴, 일이 커지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 햄버거 회사가 개선을 할까?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야. 귀찮다고 포기하면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 소비자가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가지 않고 시정하라고 하면 회사도 어쩔 수 없이 귀를 기울이게 될걸?